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오랜만에 아침 인사, 모닝 브리핑으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3%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8%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대 강하게 상승 마감해 주었고, 미국발 훈풍 소식이 조금씩 불어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하반 경직성에 또 여러 가지 시그널을 의미하는 캔들로 또 최근에 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조금 뒤 제가 좀 차트 열어놓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자이언트 스텝 언급이 없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중국 쪽이죠. 네, 코로나 이슈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좀 미국발 훈풍이 좀 불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4월 산업 생산 지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 1.1%대 증가한 상태이고,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소폭 더 좀 상승해서 지금 좀 발표가 된 듯 합니다. 전월 동월 대비에는 꽤 크게 6.4%니까 꽤 크게 상승 어떤 지수 흐름을 보여주었네요. 비트코인 쪽은 26,000 달러까지 떨어졌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었죠. 많이 흔들리고 정말 패닉의 어떤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테라폼 랩스의 이제 루나 파동, 그 여파가 좀 이제 좀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쪽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제가 오래전에 저번 주말이었나요? 네,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패밀 영상이었구나. 네.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그죠?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겠지만 시장 상황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한쪽이 무너지면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한쪽은 또 살아나는 항상 이제 밸런스를 맞추어지는 그런 이제 돈의 흐름, 또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엉망이 되면, 무너지면 법정 화폐, 공식 화폐이겠죠. 디지털 화폐 쪽. 그래서 CBDC 관련주도 향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다짐을 한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럽 지수도 상승 마감 잘 해주었습니다. 네, 독일, 영국, 프랑스 등등 이제 한 4가지 지수가 있는데 0.7에서 1.6% 강하게 좀 상승 마감해 주었고, 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봉쇄 조치 해제 가능성과 유로존 경제 지표에 주목하면서 상승을 마감해 주었고, 밑으로 쭉 읽어보니까, 네, 영국 쪽입니다. 실업률이 이제 3.7%로 1974년 이후로 실업률이에요. 네.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1분기 유로존의 1분기 GDP 수정치는 전 분기보다 증가했다라고, 그래도 소폭 개선세 의미하는 그런 지표들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좀 볼게요. 네. 지금은 쌍바닥을 다진 건 아니죠. 여기서 보세요. 지금 나스닥 지수이고요. 네, 전 세계의 어떤 시장 흐름을 대표하는 그런 지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 성장주 위주로 지금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쌍바닥을 형성하고 그건 1, 2주간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흐름, 그러나 이전 전 고점이죠. 전 고점에 내려오는 이렇게 추세, 대략적인 추세,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좀 4월은 정말 암울하게, 침울하게 좀 많이 떨어졌었다. 근데 떨어진 그 폭이, 네, 상상 이상, 생각 이상만큼 너무나 크게 떨어져서 참 대처하지 못했던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 비중은 제가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려왔지만 여기서 다시 재차 반등하지 못하고 일주일간 내려왔죠. 그래서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 시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2.7%대, 2.8%대 상승을 해 주었지만 좋은 시그널은 아래 꼬리 소양선은 추가적으로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깨지는 않을 것 같다. 특별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그널이고요. 캔들이고, 여기 5일선을 지지 안착 보이면 우선은
비중 확대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신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여기 라인에서 내가 비중을 확대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오래전에 학습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중만큼은 저 위의 구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만약에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 추가한 비중은 바로 칼손절. 네, 내가 샀던 평단가를 해치게 되면 바로 칼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쭉 내려 다시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추가한 비중은 뭐 눈물을 머금고 다시 내려간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래 보면 좀 21선 내려오고 있죠. 단기로 보면 또 21선 맞고 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기서도 맞고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크게 올리는 좀 부분이었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일단 가지고 가보자. MACD 지수 쪽도 제가 좋아하는 여기 뭐 쌍바닥, 쓰리바닥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출렁했기 때문에 네 번까지 출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그냥 뭐 심플한 시선입니다. 예상은 하되 대응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을 또 열어놓고 보면 지난 2021년 12월 달에 고점을 여기서 또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뭐 일봉으로 보는 똑같은 추세이긴 한데 여기 추세는 그려놓고 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하면 여기를 뭐 이 정도까지 내려놓아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보수적 대응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좀 긍정적으로 보겠다 하면 이 정도까지 보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이제 주봉의 생명선이죠. 요 황금선이 내려오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여기 이놈들은 여기를 돌파 안착이 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좀 지지부진하게 지나가겠죠. 네, 했다가 왔다리 갔다 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권으로 도전하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봉은 그래요. 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여기를 돌파 안착하는까지는 보자. 1, 2주간 흐름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제가 357 개념은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주째 상승, 그 다음에 7주째 하락, 이번 주가 변곡주다. 이번 주만큼은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5월달이나 5월이나 또 5월 말이나 6월 초 중순까지는 그래도 상승장을 좀 기대하자라고 생각을 공유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항생 쪽도 괜찮고 아시아 쪽도 좀 반등이 다 나오고 이제 5주선입니다. 5주선. 일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재차 상승 무드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봅시다. 네. 좋아지겠죠.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코스피 지수는 뭐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좀 강하게 마감해 줬죠. 예, 양음량 패턴으로 강하게 상승망에 마감해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여기에서 양음량으로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 우선은 여기까지는 좀 지켜보자. 아니면 여기 좀 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뭐 전쟁이 좀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줄어드는 다음 주까지 좀 기대를 해보자. 추가적으로 막 꺼지기보다는 변동성은 좀 약해질 것 같고요. 지수 흐름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한두 차례는 더 뻗지 않을까. 그러면 대형주, 우량주 위주로 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 반도체 그쪽 항상 좀 반등이 나오면 좀 시가총액 높은 거 위주로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테마주, 개별 종목 장세가 수그라들거나 뭐 그냥 아무 재미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조금 시소를 맞추면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자, 지금 많은 종목들 손실권에 있는 분 꽤 많으실 것 같고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뭐 많은 제가 모닝 브리핑에는 또 시간을 이렇게 또 할애를 못 하시죠. 그래서 항상 제가 오전에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제 올려드리게 되면
이렇게 뭐 이제 한 10분 내외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1.25배속으로 들으시면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하실 때 꼭 놓치지 말고, 그리고 아침 장 시작 전에는 꼭 한번 브리핑 차원에서 뭐 봐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이제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1시간으로 좀 보면 여기 삼성전자가 보이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 흐름은 100일로 좀 짧게 해서 보겠습니다. 짧게 해서 어디가 버렸어? 네, 단기로 지금 여기 바닥권에서 지금 쌍바닥을 먼저 형성을 좀 했죠. 그래서 여기 강하게 중형 사이즈 롱바디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차 이제 상승권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지수를 좀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라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꾸 없어지네. 이쪽으로 해놓을까? 예. 그리고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 좀 공략하신 분도 좀 있는 듯 한데, 저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후성의 어떤 시장 전망이거나 또 증권사에서 보는 또 이제 성장치가 꽤 높아 보인다라는 이제 그런 또 시장 흐름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강하게 장대 양봉에 또 이제 거래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또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우신 대로 여기 고점, 네, 고점에 그대로 맞고 좀 꼬리가 약간 달렸는데, 약간 숨고르기 한다 하더라도 여기 좀 조정받고 다시 좀 재차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이겠지만, 보유자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 혹시 이런 캔들을 공략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단기로는 뭐 전량 이절 괜찮습니다. 3일째 올라가게 되면 괜찮고, 그 다음에 좀 지속적으로 중장기로 보유하신 분의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은, 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게 평단가 낮춰야 되겠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십니다. 이 쌍바닥을 타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죠?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익절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절반 정도는 단기 이평선 기준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보니까 도화 엔지니어링이 좀 보이네요. 근데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이는 것이 이제 다스코, 그죠? 다스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다스코, 그 다음에 지금 보자. 방금 말씀드렸던 도화 엔지니어링, 예, 6.80% 크게 상승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인, 그렇죠? 시간의 상한가 종목. 이런 섹터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디테일하게 꼭꼭 집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난 주말 영상에 저는 뭐 특별한 섹터를 언급드리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뭐 한두 가지 언급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번 주 눌러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네. 긴 말 안 하죠? 네. 유신, 그죠? 유신도 지금 잘 가고 있는 듯 하고요. 21선 기준 잘 받고, 시간에도 한 1.37% 정도 상승을 했고, 크게 생명선을 이탈하지 않고 중장기 정배열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갑자기 번쩍하고 올라가면 여기 라인을 보고 익절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암기계 공업도 지금 2.73% 시간의 상승해 주었고, 지금 여기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막 뛰어나고 우수한 기업은 아닌 듯 합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시가총액이 922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한가 들어가서 약간의 고가놀이죠.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중심선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여기서 조금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사고 팔았던 분이라고 하면 종가는 가지고 있는 게 맞고, 또 패밀리 일부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급등이 나오면 또 좀 팔아보세요. 예, 3%든 5%든 급등이 나오면 좀 팔아보시고, 그 다음에 짧게 트레이딩 해도 괜찮고, 그리고 비중을 확대할 자리는 아닌 듯 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저점 9,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네요. 네, 갑자기 또 이제 휴림 로봇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경고 종목인데도 꾸역꾸역 계속 갑니다. 네, 꾸역꾸역 계속 가는데 여기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섹터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행복 그리고 미래 기대를 가지고 공략해야 하면 어떨까 생각의 섹터입니다. 네. 뭐 특히 지금 곡물, 비료, 뭐 여러 가지 수산 관련된 전쟁 이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 그런 좀 섹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뭐 트레이딩 관점 들어가는 건 괜찮죠. 그러나 중기로 보유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런 종목은 중기 스윙으로 좀 봐도 일부 비중은 그렇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에서 유신, 서암기계공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대장주 관점에서 데모, 현대해버다임도 제가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때부터 계속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페밀 영상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은 끝까지 트레이딩 하시면 좋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11% 상승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뭐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5일선 지켜주잖아요. 끝까지. 예, 종가상 계속 지켜주죠. 예, 5일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네. 언젠가는 깨겠죠. 언젠가는 5일선 이탈하고 내려오겠죠. 네. 그 전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화 엔지니어링도 시간에 꽤 상승폭이 컸는데 7%대죠. 6.87. 여기도 대롱도에 매달리다가 네,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러나 좀 분봉이 사나워요. 직장인분들은 공략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프레임스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시장에도 좀 아닌 듯한 느낌도 나요. 지금 좀 흐름을 보니까. 그런데 또 이재명 관련 주면서 또 어느 축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말도 좀 나온 듯 하고 그래서 꽤 크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거의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재차 좀 상승하지 않을까 보는 부분입니다. 네. 21선 직장인분들은 21선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네. 수산중공업도 꽤 흐름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양음양 패턴으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5일선 회복. 5일선 이탈한 종목은 3일 혹은 5일 이내에 다시 재차 5일선 회복하게 되면 강세 패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점을 또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또 여기 단기 고점을 보고 익절 라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산, 중공업까지 함께 말씀드렸고 직장인분들은 그 대우건설도 이제 매매하신 분들 있죠. 네, 대우건설은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좀 의견도 보입니다. 관련 뉴스도 좀 챙겨보시고 실적 기반으로 좀 이렇게 좀 우수하지 않으면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라 하더라도 제가 놓치는 것 있다 하더라도 필히 본인의 소중한 돈이 투입이 되실 때 실적 부분은 꼭 챙겨 가시면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분기 실적이 뭐 안 좋다고 해서 2분기도 안 좋다. 뭐 그렇게 보는 섹터라고 하면 네,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게임주는 그러하지 않다. 게임주는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더라도 연말이 갈수록 그렇죠? 뭐 날씨가 추워질수록 좀 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라고 봐집니다. 엔터테인먼트도 그러하고 게임주도 그러하고 성장주가 대부분 좀 그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분기 때 전쟁 터졌죠. 예, 금리 인상 뭐 말도 많았죠. 그리고 중국발 코로나 또 코로나도 뭐 터져버렸죠. 이게 삼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참 정말 힘든 1분기를 보내고 있는데 2분기, 3분기 갈수록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평선 기준 매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사신지 모르겠지만 우선 내가 뭐 여기에 샀다. 예를 들게요. 여기에서 샀다. 여기에서 샀다. 여기에서 내려올 때 샀다. 뭐 다 다르겠죠. 네. 그러나 지금 구간은 평단가 조절하는 위치가 맞다. 네. 다시 재차 21선을 돌파를 확인하시고 추매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눌러줄 때 추매를 한 번은 하지 마시고 소량씩 그리고 가능한 MACD가 양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사셔도 됩니다. 천천히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현대건설도 약간 같은 차트이죠.
건설주가 대형주가 좀 돌아가다 보면 중소형 건설주도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고, 지난 4월 15일 날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다시 재차 지금 5일선을 회복 안착을 보이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큰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선건설도 좀 그러한 부분이죠. 네. 그러나 다시 좀 재차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테크는 어제 이제 6%대 상승을 쭉 뺐다가 좀 단기 또 여기서 좀 단타 매매 하시는 사람들 있겠죠? 그런 분들 좀 팔아서 내려왔는데 다시 재차 여기에 어떤 박스권에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매수하신 그 비중만큼은 우선은 대응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재차 이제 여기서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또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혹은 다음 주에 열어놓고 봐서 급반등이 나오면 그때 비중 조절을 한다. 3부 토큰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절반 익절한다 하더라도 절반을 또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 여기 돌아가게 되면 우선은 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건설주, 건자재주 지금은 좀 많이 또 다시 내려왔는데 재차 좀 숨고르기하고 좀 돌아가지 않을까. 한국가구, 오하임, INT. 또 지금 최근에 또 조용하죠. 예, 조용한 섹터에 또 이렇게 버림받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시장에서 또 꿈틀꿈틀 하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덕신하우징은 잘 가고 있습니다. 신공항 가덕도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한국종합기술, 제가 주말에 언급드린 섹터인데 신공항 가덕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 이슈 그 두 가지 섹터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도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종합기술도 들어가신 분은 수익을 분봉 매매 좀 같이 하셔야 돼요.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분봉 매매 하시고 샀다 팔았다 꼬리가 많이 달리니까 손발 빠르게 하시면 좋다. 긍정적인 부분은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되지 않을까. 그러나 재차 21선 이탈하게 되면 전략 매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칼같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네, 20분 넘어버렸네요. 제가 짧게 한다는데 제가 또 차트 보면 이렇게 또 열광하게 됩니다. 차트쟁이 심플러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